직렬 이해도가 반드시 갖춰져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딥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을 준비했는데, 자, 드디어 4대 보험공단 중 이제 건보에 이어서 이제 근보인데 다들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조금 채용 형태도 좀 바뀌면서 또 그만큼 어떤 직렬 이해도도 조금 보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근로복지공단을 여기 적부니까 뭐 대충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가 적부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딥등 여러분들 정말 가고 싶으면 무조건 열심히 쓰셔야 된다. 왜? 자기소개서는요, 서류 전형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면접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사모풀이 건보처럼 엄청나게 시간은 들이지 말되 그래도 어느 정도 정성껏 쓰기 위해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디기디기디. 근로복지공단 뭐 하는 데일까요? 사실 뭐 차차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제 뭐 자격 요건만 해서 우호 6급들 채용들 후 하면서 이제 보험사업과 의료행정 이렇게 채용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이 항목풀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몇 개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이제 수집이 되나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노동자 디기디기디. 역시 근로하면 노동자, 근로자 디기디기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족급여 동글뱅이,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산재 동글뱅이, 고용보험의 고용보험 땡그라미, 그 다음에 산업재도 산업 땡그라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도 나오는데, 뭐 사업주 디기디기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사업주와 노동자 혹은 근로자 뭐 이런 이제 관계의 이제 매개체를 담당하는 요 관계가 좀 더 매끄럽게 이루어지게끔, 보다 더 근로자들이 근로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뭐 이제 각종 급여 관련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 꼭 참고해 주세요. 꼭 동글뱅이 디기디기딕. 이거 왜 안 나와? 예, 꼭 이게 왜 꼭 참고해 줬었냐면은, 저희 457D 홈페이지 내에 이제 이 근로복지공단 현직자 인터뷰 디기디기디, 현직자 인터뷰가 또 잘 올려놨어요. 근로복지가 하는 일이 뭐냐, 만약 입사품 어떤 걸 강조하느냐, 강점은 뭐냐, 여러 가지를 이분이 이제 솔직히 담백하게 또 인터뷰를 해놨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 혹은 이런 공단 작성하는 분들 자체도 여기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약간 발췌를 좀 해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인데, 이분이 전 NCS 전공 총 12시간씩 공부해서 디기디기디기디, 밥만 먹고 숨만 쉬면서 공부 디기디기디. 왜 이렇게 했냐면 하면서 이제 제가 뒤에 끊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약간 스포일러를 이제 해드리자면은,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대표적인 어떤 기관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딥등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제 취업준비생분들이, 공단 취업준비하는 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기업인데,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내가 쌓아왔던 학력, 전공 이런 부분을 조금 포기를 하고 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12시간씩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뭐 학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어디 학원을 갔대, NCS 배우러 학원을 갔대요. 학원을 무조건 다니라는 건 아닌데, 저희 또 457딥에 NCS 강의가 있으니까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깨가 통보지만 저기 학원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스카이 애들이 이런 NCS 공부를 하고 있었대, 공기업을 가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그냥 11시간씩 공부하더래.
11시간씩 스카이 애들이 11시간씩 공부하다 보니까 저 스카이 간 애들도 이제 11시간씩 공부하네? 그러면은 나는 12시간씩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도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하니까 이제 1년 정도 뒤에 이제 붙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기만 붙어서 간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시간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수 합격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본인이 선호하는 조건이, 이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 근무를 가장 희망했었는데 서울 근무가 확실한 근로복지공단에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현직자분께서 강조하는 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디기디기딕. 이게 4대 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적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아무 조사 없이 막 작성하세요. 근데 여기도 직무 기술서가 각 직렬마다 다 있고, 직렬 이해도가 반드시 갖춰져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막 나중에 면접자표 필기 준비하냐고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그걸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12시간씩 필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 막 공부해가지고 자소서에 녹여내라는 말은 제가 감히 드리진 못해요. 다만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면접 때도 이 자소서가 매우 잘 활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키워드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런 요양관리 동글뱅이, 직업복귀율 동글뱅이 단어는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자세한 건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거 인터뷰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알아두면 면접 때까지 디기디기디 활용 가능한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 우리 딥둥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글링을 여러 번 해보실 텐데,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건강보험은 당연히 어디예요? 건보죠? 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두 개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4대 보험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각에 하나씩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고, 요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두 개를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양관리랑 직업복귀를 좀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자소서에 녹여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봅시다. 요양관리, 뭐 요양을 하는 거야? 아, 예,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산재 동글뱅이 산재 뭐죠? 그렇죠, 산업재해라는 소리인데, 결국에는 직장에서 다치는 것이라고 그냥 외우면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는 거. 자, 외울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다치는 건데, 자, 발생한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해 주는 것을 요양관리하고, 자, 직업복귀율, 뭐 직업으로 복귀한다는 소리겠죠. 이 산재 환자들, 이 직장에서 다친 분들이 요양을 하시다가 다시 사회복귀해서 직업을 갖는 것을 하는 거고,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행정직을 지원하시는데 다 이걸 하니까 그래요. 요 정도 포인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데, 산재보험사업, 고용보험사, 아까 말한 요 두 개, 이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손재보험 요 두 개가 이제 또 1, 2번의 업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외에도 이제 일자리 안정, 작은 사업, 근로복지 병원 운영, 급여 사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서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딥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상 길이가 길어진다고 저희 PD가 화내요. 그래서 자, 여기 457딥에 오셔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을 정리해 놨으니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채용에 제가 변화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요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하나씩 채용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22년부터는 행정과 심사직,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지고 행정과 심사직 요런 식으로 아예 통합 채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소 문항 알겠지만 본인의 강점, 역량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뭘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을 다
매칭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냥 대충 막 쓰시지 마시고 이거 하나부터 정성스럽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역량 있는 인재로서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면접관님들한테. 자, 그리고 혹시 이거는 그냥 제가 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적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적부, 이게 이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적부가 자소서 적부라는 말인데, 자, 요게 서류 전형 적부는 아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건 맞는데 요건 아니야. 지금 뭐냐면은 요 서류 적부에는 뭐가 들어요? 이제 그 자격증에서 이제 점수가 들어가요. 자격증이나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한국사 1급이라든가 뭐 커말, 이거 뭐 토익 점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그 점수화가 돼가지고 자소서는 조금 이제 적부, 그러니까 잘 썼냐 안 썼냐, 블라인드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라는 기준만 두고선 서류 적부로 나가는데, 근데 이게 또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뭐 자소서로 너무 적부여가지고 대충 써도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왜? 아니 이거 다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이제 통합채용이었던 거 이제 이렇게 다 기존에 통합채용이래. 기존에 이렇게 다 쪼개져서 채용하던 거 통합채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자소서에 어떤 뭐 이제 성실하게 썼는지만 그 전에 봤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 여기 기존에 이게 서류 됐으니까 자격증 있으니까 오케이야 라고 방심하고 넘어갔다 여기서 뒤통수 맞으면은 누구 원망해? 본인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왕이면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쓰세요. 너무 시간이 없다, 저 항목풀이 보고 따라 쓰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목 문항을 좀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총 5개의 문항이 나왔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기준 띠기디기디. 사실 공무기관 뭐 저는 잘 그냥 톡 까놓고 우리 딥둥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취업 대장이자 그 취업 오빠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게 뭐 약간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근로복지공단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뭐가 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니 나도 근로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직업적 안정도라든가 뭐 이제 그래도 평생 그 잘릴 걱정 없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마음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이제 본인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성 뭐 이제 해가지고 본인의 역량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통합 채용이다 보니까 뭐 일반 행정 전형만 이제 해가지고 행정처럼 쓰면 되는,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떤 이제 그 세부 어떤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세부 직렬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거기에 매칭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경험 나오고, 그 다음에 조직 이해 경험 나오고. 근데 여기 조직 이해에 의사소통, 갈등, 대인관계,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 죄송합니다. 조직 내 그 대인 관계, 조직 플러스 대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4대 보험공단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NCS가 일부 꼬아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인 관계인데 이 조직 얘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조직의 특성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직업윤리 나오는 거고. 요 4번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요 1번부터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면 근로복지공단을 이제 지원한 동기와 결부시켜, 이름도 이제 멋있다. 결부시켜 기술해 주십시오. 띠기띠기띠. 자, 1000바이트. 예, 500자입니다. 500자. 그래서 뭐 약간 조금 산술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생각하는 기준은 한 100자 정도에서 이제 100자 정도 써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지원한 동기 한 300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할 거면 상목풀이가 사실 의미가 없겠죠.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포인트 2가지 공익지향 키워드를 활용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익지향,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뭐 철밥통이 때문에 난 좋아서 직업적 안정성을 꿈꾼다 이런 얘기 솔직하고 담백하고 좋은데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기 공익지향에서 뭐 누군가를 뭐 이제 좀 더 돕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내 직업관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소개 작성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역량과 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향하자. 왜? 전문성 관련 키워드는 지향하자. 띠기디기디기디. 왜? 2번에 전문성 관련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2번에. 그러니까 1번만큼은 그냥 공익성 관련 키워드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셔라.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쌓은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 디기디기디기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 여기서 내가 어떤 역량이 있고 뭐 분석력과 어떤 뭐 이제 그 문서 이해 역량 뭐 아니면은 이제 조직 이해 역량 뭐 아니면은 대인관계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발휘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선한 영향력 디기디기디기디 요런 공익지향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해라. 뭐 자세하게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면 자,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과 이유가 들어가셔야 되고 이러한 직업군을 위해 본인이 한 노력을 기술하거나 이러한 직업군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직업 선택 기준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사 후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50, 그 다음에 150, 100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만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뭐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10자면 뭐가 잘못돼? 대신에 뭐다? 공익의 키워드를 맞춰라. 예, 공익의 키워드를 맞춰라.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직업 선택하는 기준은 선한 영향력 디기디기디. 자, 선한 영향력을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걸로 보면은 누군가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며 마음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벌써부터 공익스럽잖아. 저의 전문성을 쌓으면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직업. 전문성이 들어가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메인 내용들은 다 뭐야? 마음의 보람 이제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공익 무조건 공익 그렇다고 저는 공익성이 중요합니다 라고 쓰셔도 돼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쓰면은 좀 내가 너무 쉽게 자수한무풀이를 하는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딥등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있으실 텐데 예.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 여기 보면은 오타가 아니에요. 저기 EX1, EX7. 그러면 선생님 EX2부터 EX6, 즉 예시 2번부터 6번까지 어딨나요? 그 어디냐면요. 이제 457 디타컴의 풀 버전으로 있습니다. 예. 일부러 우리 예시 엄청 많이 써서 보여준다는 거. 그냥 갖다 골라 쓰셔도 되지만은 이거라도 조합해서 쓰셔도 된다는 점.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편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직업관을 위해 그 본인이 한 노력을 기술하거나 이러한 직업관을 가지게 된 계기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직업관을 가지게 된 계기 이번에도 EX2죠. 이제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버팀력이 될 수 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라는 어떤 직업관이 과거에 난 어떤 직업관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생겼었다. 그리고 혹은 이러한 직업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그냥 이러한 직업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것과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동반선장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근로복지공단 해당 직업 선택 기준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죠. 그치? 결국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이냐라는 건데 근로자들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들 모두 고려하여 보험 및 사회보장 서비스 디기디기딕 제공하는 근로복지는 이러한 저의 직업관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익적인 일을 한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곳은 내 직업관과 맞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 노력 2020년 노동복지 보장률 78%를 목표로 이루기 위해 노동 관련 복지 서비스를 현황과 근로자들의 욕구를 올바르면서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띄엄띄엄 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또 완성된 예시도 많아요. 그래서 완성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보면은 EX2 깨알 홍보 풀 버전은 457deep.com 오시면은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선택한 직업이 사회 구성원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합니다. 특히 재해, 질병, 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 적극 지원하는 직업의 가치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직업관과 그 이유죠. 직업관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땡땡에서 민원 응대 업무 수행 시 민원을 열심히 들어준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는 민원의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뭔가 이제 내가 이 직업관의 배경 나오죠. 내 과거에 이런 과거에 이런 직업관을 가지게 된 배경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은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들 모두 고려해요. 사회보장 서비스로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저거의 직업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됐는데, 자, 여기서까지가 사실 지원 동기죠. 근데 이러면은 한 100자 남아. 예, 그러니까 뭐 내용 불려 쓰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고 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두 가지 요양과 그 다음에 직업 복귀율, 요거 두 개.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띠기디기디. 요렇게 또 써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딱 이 친구 직업 복귀율을 어떻게 알지? 우리 근로복지공단 이런 거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대. 여기 질문 있어. 선생님 저기 블라인드 채용이면 외부 면접관이 들어오는데, 아니 외부 면접관도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어울리는 인재를 뽑으러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단어 키워드들을 써주면 더 뒷등이 여러분들이 어필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업 복귀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활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 준용 태도 바탕으로 근로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업 복귀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디기디기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예시는 저희 4572.com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지원한 직무의 전문성 디기디기디. 전문성 디기디기디. 어떠한 노력했고 그 결과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역량 디기디기. 아니 뭔 차이야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이 전문성을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해. 근데 이 수학은 제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고 여기 2차 함수도 있을 거고 이래요. 수학 얘기 죄송한데 갑자기 가쁜 수학 얘기. 자, 그러면 이게 공부하다 보면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하는 수학자가 돼. 그러면 뭐야? 나는 나의 차별화된 역량은 나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이제 이 사칙연산이라고 하나 이거를. 아무튼 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의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어. 혹은 2차 함수를 잘해. 그러면 2차 함수만의 나만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전문성과 역량 키워드를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이면은 행정 관련 전문성을 갖추다 보니까 행정과 관련된 어떤 직업 기술이라든가 직업 지식 있잖아요. 요런 역량을 갖췄다. 지식과 이제 역량, 태도도 괜찮아. 태도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본다고? 직무기술서에 있다니까. 직무기술서 중요해요. 대충 넘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전문성이 들고 해당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경험 디기디기디. 얻게 될 차별된 역량 디기디기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보여드리면, 자, 직무기술서 디기디기디 꼭 확인해라.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안 보거든. 이거 찔리는 분 많죠? 그쵸? 진짜 위험합니다. 면접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 경험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경험의 부합도를 요 직무기술서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사업 일반 사무행정에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보여드릴 게 지식, 기술, 태도인데, 자, 같은 행정이에요. 의료사업이랑. 근데 일단 생긴 것도 약간 1.5배 더 커. 그러니까 같은 행정이라도 다른 일을 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 기술, 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작성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전문성을 먼저 선택해. 그 다음에 해당 직렬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언급하고 그 이후 간단한 노력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언급하며 경험의 요약을 쫙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요거 둘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게 차근차근 전문성 언급 이후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본론으로 해서 본인의 경험을 쭉 요약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 당연히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 내 역량이 뭐냐라고 이제 내용이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다 쪼개진 예시는 457D.com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완성된 예시만 하나 보여드리고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사업 일반 부분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EX3. 예. 의료사업 행정직으로 필요로 하는 진료심사비 청구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다음처럼 써놨습니다. 예, 직무기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땡땡땡에서 근무하면 다양한 임상 경험으로 보건의료 관련 띠기디기디, 예, 직무기술서 관련된 지식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양한 의료 처치와 보험시대 규정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국에는 진료비 심사 청구 부분에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해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이 뭐다? 이 보건의료 관련 기본 지식을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갖출 수 있게 됐으니까 진료수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심사비 청구 업무뿐만 아니라 병원 행정 시 반드시 필요한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띠기띠기띠. 자, 이 경험을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에피소드는 이제 간호사 에피소드를 가정하고 좀 가져오신 건데 결국에는 이 보건의료 기본 지식, 난 이런 걸로 그냥 의료 사업을 이해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직무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가져다갔으면은 훨씬 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뭐 나머지 이제 3, 4, 5번인데 요거는 또 어디서 이제 보시냐면 더욱 자세한 거는 457D.com에서 빵긋 확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457DE라고 하는데 DP입니다. P.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 P. 딥에서 다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항목 풀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게시판을 이용해서 뭐 이제 첨삭이라든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글씨 너무 못 썼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목 풀이를 보시려면은 뭐 구독권을 이용하시는데 구독권 이용하시면 이 피드백 서비스는 무료시니까 꼭 받으세요. 꼭 이거 추가금 안 들어요. 이거 꼭 이용하셔서 제출 이쁘게 잘 하시고 그 서류 합격 인증을 또 해주시면 나중에 서류 합격 인증해 주시면은 나중에 면접 답변도 저희가 무료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제 서류 합격하시고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면접 보실 때쯤 되면은 요 이제 면접 답변 피드백 해주셔도 되고 나 왠지 까먹을 것 같으면 미리 올려. 합격하자마자 바로 올려요. 예, 합격하자마자 바로 올려요. 벌써 저희가 서류 합격뿐만 아니라 그냥 합격 인증이 1,500개가 넘어버렸습니다. 예, 국내 최대라고 하네요. 예.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자, 오늘 근로복지공단 저성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상 딥등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우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